포함한 신설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학우들의 여론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가 5층에 5층 스카이 라운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는 왜 그랬었냐면 일단 휴게 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층에서 흡연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관 5층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제 흡연자분들이 1층까지 쉬는 시간 10분 만에 1층까지 내려가서 피고 다시 올라오는 게 사실상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피시는 것 같던데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바로 위에 올라가서 흡연 부스도 설치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중앙 정원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첫 번째로 중앙정원 같은 경우에는 벌레들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좀 꺼려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좀 안에서 간단하게 뭐 손체조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방안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최유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대체 휴게 공간을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을 공약집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후보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5호관 5층 스카이 라운지, 중앙 정원 이런 것들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사실상 견적을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하고 학교에서 잡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 지금 쭉 나올 질문들의 예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예산에 대해서 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매년 교육 환경 개선비 그리고 학교 뭐 시설 개선 이런 명목으로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40억까지 그런 학생들의 요구로 이제 따오고 그렇게 저희가 실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은 이제 학생회가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좀 잘 그런 것들을 따오냐에 대한 차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학교 그런 교육 환경 개선비를 이제 따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이진솔 기자 질문해 주세요. 5호관 5층의 스카이라운지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가 흡연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후보 측 대답해 주세요. 스카이 라운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를 되게 조그맣게 해서 앞에 부분만 나갈 수 있게 하면 진짜 흡연자들만 안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못 가겠지만 5층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공간하고 일부분에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실습 왕복 셔틀버스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 실습 왕복 셔틀버스 지원은 이미 총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공약집에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여기서 말한 현장 실습 왕복 셔틀이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과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가 3학년, 4학년들이 인하대 병원을 실습을 가는데 3학년만 돌아오는 버스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해 버스 지원을 신청하면 버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는데 제대로 들으신 건지 잘 확신이 안 섭니다. 예, 저희가 간호학과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 뵀을 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낀다. 왜냐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택시를 타서 가야 되고 그리고 돌아올 때만 셔틀이 있는데 이것도 3학년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저희는
이런 목소리를 모아서 학교에 전달하고 그리고 셔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학교가 바로 이렇게 셔틀을 지원을 해준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습 시간표 방식 개선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습 시간표가 오프라인 수업에 구애받지 않도록 수강 신청 사이트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에서 문의한 결과 일과대에서는 실습 수업이 많은 3, 4학년 같은 경우 교양 수업을 거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오프라인 수업은 전공이 아닌 교양을 말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오프라인 수업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저희가 여기 문구가 좀 오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간호학과 실습 수업 신청하는 수강 신청에서 신청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는 4학년 같으면은 1, 2주차 실습, 3, 4주차 이론, 그 다음 주차 실습 이렇게 이제 가고 이거를 두 분반으로 해서 엇갈리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습 수업을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는 과사에서 이제 따닥 정해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인 간호학 그런 수업 실습이 있으면은 그게 1, 2주차 수업에 다 끝나는 건데 화 3, 4 뭐 또 다른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뭐 5, 6 이런 식으로 실제랑 안 맞는 그런 시간대로 시간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실습 시간 외강을 신청하면은 실제 수강 신청 사이트 표에 안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양 선택을 듣고 싶은데 이 수업이 화 3, 4인데 실습 수업이 화 3, 4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들을 수가 있는데 그 교양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시간표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금을 다 내고도 13학점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온 경우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의 결과 실습 시간표를 개인이 짜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본 뒤 공약으로 제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게 앞에서 부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실습 시간표를 변경하자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그 실습 시간표가 실제상으로 화 3, 4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수강 신청할 때 화 3, 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빼내자는 것이지 뭐 실습을 조정하겠다, 실습 시간을 아예 변경하겠다 이러한 공약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연대 1학년 기초 실험 장비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학 실험 준비실과 물리 실험 준비실에 각각 문의한 결과 예산에 의해 1년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노후된 기초 실험 장비를 교체하며 현재 노후된 장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기초 실험 장비를 더 교체할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저희가 교육 여건 환경 개선비를 따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직접 문의한 것과 그리고 실험 준비실에서 문의한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 실험 도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서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이게 체감상 정말 체감이 될 정도의 그런 금액상으로 좀 3천만 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지만 실험 장비라는 게 워낙 고가고 화학 실험에서 쓰는 테이블 같은 경우만 해도 화재 방지라든지 이런 유독가스 나오는 걸 막기 위해 굉장히 고가의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바꾸는데 실험실이 각각 화학 물리마다 4개씩 있고 이러한 실험실의 전부를 바꾸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포이드, 비커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그만 것들을 바꿔내고 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실험 도구,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좀 더 많이 아직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측정을 해서 어떠한 부품 실험 장비를 교체할 것인지는 자연대 학생회 측과 그리고 실험 준비실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중전공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 후 학생 의견 반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과대의 다중전공 문제는 국제어문학부에서 있었던 문제로서 문제 당사자인 1213학번이 대부분이며 다중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을 논하기는 늦은 감이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타 단과대에 비해 문과대학의 공약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중전공 문제를 문과대학에 대한 유일한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는 이러한 다중전공 문제가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어를 전공하기 위해 프랑스 어문학과를 왔는데 갑자기 영어라든지 독일어를 복수 전공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강제하는 게 학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공약을 대표적으로 문과대에 넣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1, 2, 1, 3학번은 이미 다중전공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복수 전공이 진행 중인데 이걸 막거나 하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번에 들어오는 1, 4학번, 1, 5학번 학생들까지 똑같은 문제로 이미 1, 2, 1, 3학번이 피해보고 있으니까 너희도 피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계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수업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혜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다중전공 문제는 국제어문학부로 들어온 1, 2, 1, 3 학번에 한해서 일어난 일이고 1, 4학번부터는 다중전공이 필수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희가 좀 조사한 게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 1, 4, 1, 5학번까지 피해를 보는 줄 알았고 저희가 물론 1, 2, 1, 3학번이 이런 것을 좀 바꾸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대부분 이미 다중전공을 시행하고 있다면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행을 했지만 미비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포기해서 들었던 과목을 교양으로 돌리는 이런 방안으로 해결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호 독서당 앞 야외 흡연장 흡연부스 설치 및 소음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대에서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조용히 하자는 캠페인을 진행 계획 중이라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일단 서호독서당 쪽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소음 문제가 주로 그런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주로 그 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좀 되게 흡연 부스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바로 입구 앞에서 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거기에 흡연 부스라고 하면은 그런 PC방이나 식당가에 가면 있는 그런 완전한 박스 형태로 돼 있는 그런 흡연 부스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흡연자분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면은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담배 냄새가 서호독서당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과 이제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흡연 부스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혜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소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서호독서당 앞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소음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러한 지점을 이미 사범대 학생회에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좀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사범대 측에서 준비한 것이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러한 계제의 해결책이었다는 걸 들었고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라면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범대에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저희보다 실제
이런 휴게 공간과 그리고 서호당을 이용하고 계신 학우분들과 그 학생회 측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학대 및 아태물리학부에 관한 공약 중 아태물리학부의 독자적인 발전 계획안 수립과 고장난 사물함 수리 및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물함 배치와 아태물리학부의 발전 계획안을 과 학생회가 아닌 총학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태물리학과에게만 독자적 발전 계획안을 수립한다고 공약에 명시한 것을 타당한 이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IT공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단대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중앙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함 배치와 이제 사물함 배치를 이야기하셨는데 사물함 저희는 이제 뭐 고장난 거 수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단대 차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러면은 중앙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랬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넣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태물리학과만의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아태물리학과의 특수성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뭐냐면은 아태물리학과가 예전에 그때 2010년도쯤이었던가 그때 AACSB 인증을 위해서 경영대 단대로 이제 전략적 편입 그냥 서류상으로만 편입이 돼 있고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물류 전문 대학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장은 그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행정 체계와 이제 그런 서류상에도 완전한 그냥 아태 물류 학부로 완전한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가 아태 물류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좀 그런 체계가 아태물리학과에만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회대 언론고시반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과학대 단대 자체에서 취업 준비반을 각 과에 맞춰 준비 중이며 그중 언론정보학과의 경우 언론고시반을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설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회대 학생회와 사회대 각 과 학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질문에 제가 답을 할 때 말했듯이 그들도 이제 단대 차원에서 학과 차원에서 되게 어려움 예를 들어서 공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과 학우분들을 만났을 때도 거기에 대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단대 차원에서는 어려워하고 그래서 총학의 도움이 중앙 요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학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축 60주년 기념관 공간 재배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과학대에 문의한 결과 전공과는 무관한 연구소에 대해 여러 번 건의를 했으나 이는 학교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여 현실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 같은 경우 IT 공대 학생회장을 이제 하면서 학교랑 협상할 때 학교가 주는 문서 그리고 학교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지 확실히 분석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정말 확인을 하고 이제 정말 맞으면 이제 대안을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전공과가 무관한 연구소가 물론 학교 발전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 연구소를 뭐 없애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그리고 이 이동이란 거는 60주년 기념관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많은 잉여 공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이동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연구소가 무관하다는 연구소가 뭐 예를 들어서 광기술 뭐 그런 거라든지 정보통신과 관련된 그런 건데 그
꼭 그 호간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9호관 지하가 아니라 저희가 9호관 밑으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지하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었는데 지하가 아니라 사실상 도면상으로 1층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 수정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축 60주년 기념관 공간 재배치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축 60주년 기념 공간 소위원회를 명시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네. 지금 60주년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지만은 그 내부의 공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IT 공대 회장을 하면서도 이제 하이테크 간의 아빅센터를 뭐 60주년 기념관으로 옮기겠다라는 구두 약속은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학생들과 서류상으로 합의를 본다거나 아니면 중훈 차원에서 합의를 보거나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공간에 생기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각 호감마다 앞으로 뭐 다른 공약에도 보시면은 공간 관련된 문제가 많을 텐데 각 호감마다 그런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 60주년 기념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올해 꼭 학교와 협상을 해서 공간에 관련돼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혜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취재 결과 현재 교육시설위원회라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교수님 등등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60주년 기념관 공간뿐 아니라 여러 학교 공간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시설위원회 외적으로 학생들만의 자치적인 위원회를 신설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예, 공간소위원회라는 게 저희 학생 측 인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 측과 같이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직이 저는 학생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하대학교에서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인하대학교 예산의 70%가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문제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고 가장 나은 방향,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학생 측인데 학생 측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조정하는 공간 소위원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학생들도 그러한 논의에 같이 참석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낸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협의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관, 경영대 및 경상대에 관한 공약 중 엘리베이터 시설 문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팀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시설 문제 개선과 관련해 컴플레인이 없었으며 요즘 문제되는 사항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약에는 환풍, 환기 및 속도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와 이 같은 개선 사항이 6호관 엘리베이터에 국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컴플레인이 없었던 건 아마 학생들 측에서 엘리베이터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되겠어? 이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편의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상의 이유로도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분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환기가 안 되고 환풍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만약 전력 공급이 끊겨서 그 안에 갇히게 될 경우 만약 10명의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10명이 정말 질식사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거 법적으로 안전법상으로 아마 안 될 거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기와 환풍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약으로 서면화한 협의를 받아내기 위해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혜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린 두 번째 쪽에 개선 사안이 6호관 엘리베이터에 국한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6호관 엘리베이터가 구조상 다들
그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유리창 그냥 유리로 돼 있고 그게 남서향 쪽으로 돼 있어서 보통 12시가 좀 넘어가고 하면은 여름철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 후보님이 말씀하신 지식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저도 여름철에 6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혼자 탈 때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그 정도로 더움을 느끼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지식사의 위험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호관은 제가 모든 호관의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해 본 건 아니지만 뭐 몇 군데 하이테크나 본관이나 5호관 같은 데를 써본 결과 뭐 그런 위험은 없었던 것 같아서 6호관에 한정돼서 넣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습니까? 최유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아까 답변하신 것에 학우들에게 컴플레인이 없었던 이유가 학우들이 이런 걸 건의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보자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들 것인데,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게 현재 구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대답해 주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게 적은 돈이 들 것이 아니고 또 그걸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안전상으로 정말 그 공간에서 갑자기 전력이 끊겨서 한낮 2시에 여름철 낮 2시에 그 안에 갇힌 학생들이 질식사 하지 않을 거라는 담보는 전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여러 곳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약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관 여학생 휴게실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관에 여학생 휴게실 마련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학생 휴게실을 설치할 위치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 문제인데 현재 생활대 그 앞에 종교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뭔가를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몇몇 분들이 이제 좀 공식적이지 않고 몇몇 교수분들이 이제 사적으로 쓰는 공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실사를 해서 60주년 기념관이 지어지면서 발생하는 잉여 공간으로 뭐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도 뭐 고려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최유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 여학생 휴게실 마련은 몇 년째 논의 중이며 학교 측에서도 말씀하신 종교 상담실을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태껏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러한 점을 요구했는데 학교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어렵나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게 저는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이 진짠지 거짓인지 저희는 학생회라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생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종교 상담실 같은 경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내에 이런 불필요한데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정말 뺄 수 있다면 빼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솔직히 본관에 있지 않고 60주년 기념관에 있어도 되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60주년 기념관에 옮기고 그 공간에 여학생 휴게실을 개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관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여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우 휴게실을 이용하려면 멀리 다른 호관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강제해내서 서면으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저는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이 더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실사해서 꼭 해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녀 화장실 위치 재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팀에 따르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쯤에 화장실 위치를 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 제34대 총학 또한 화장실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전 공사를 한 차례 시행하였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를 재배치하는 것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약 역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후보 측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논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물론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드니까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하대학교에 우리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우리 학생들이 쓰지 않으면 대체 어디에 쓸 것인지 오히려 학교 측에 반문하고 싶은 입장이고, 그러한 지점에서 이러한 거 재배치하는 것이 물론 돈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재배치가 학생들의 편익에 이익이 된다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한 실사와 조사를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회관 소강당 조명 채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극영화과 사무실은 조명 채널은 이미 추가됐으며 여기에 쓸 조명기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명기를 매일 대여해서 쓰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조명기 추가는 하지 않고 조명 채널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걸 조사할 때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되게 조명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중앙요구안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조명 채널 확보까지 올라왔었는데 수리는 됐는데 조명 채널 추가는 되지 않았다라고 들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조명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은 이것도 적극 반영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관 4호관 및 5서 공과대에 대한 공약 중 흡연 공간과 야외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시설팀, 학생지원팀이 의견을 수렴해 2012년에 총 44개의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충분한 논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흡연 부스가 설치됐고 그 이후 시설팀 및 학생지원팀의 흡연 부스 설치 건의도 없었습니다. 현재 교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흡연 공간 추가 마련이 과연 공간 활용에 있어 우선되어야 될 사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설치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부차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공간 마련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희가 좀 소통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하는 흡연 부스 설치는 그런 문제 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내에 이미 44개의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 벤치라든지 또 편히 쉴 수 있는 우리의 야외 편의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흡연 부스라는 게 흡연 구역을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흡연 구역을 앞에서 말씀하신 서당 앞처럼 부스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 옆에 다른 공간도 좀 더 휴게 공간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공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첨단 강의시설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시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강의실에는 전자교탁이나 빔 프로젝터, 전동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첨단 강의시설 확대라고 하셨는데 첨단 강의시설이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전자교탁이나 빔 프로젝터, 전동 스크린 외의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시설들을 추가로 도입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것도 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하는 확대라는 부분은 좀 더 강의실을, 아직 부족한 강의실을 늘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에서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강의실에는 이미 존재하지만 분명히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실에 앞에서 말씀하신 빔 프로젝터, 전동 스크린, 그리고 전자교탁 같은 경우를 추가해서 이런 첨단 강의 시설을 말 그대로 확대해 나간다, 확충해 나간다, 이런 의미의 공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과 수조 등의 공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3호관이 사라지면서 조선과 수조가 올해 6월 달에 5호관으로 옮겨졌습니다. 5호관에서 60주년 기념관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이라서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학기가 끝나고 60주년 기념관이 건설이 시작되면서 60주년 기념관에 있던 조선과 수조를 다른 5호관 지하로 옮겨달라 이런 학교 측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과에서 요구한 것은 그럼 옮길 테니 대신 2학기 강의를 열어야 되니까 2학기 시작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좋겠다. 꼭 해달라. 이러한 약속을 기반으로 60주년 기념관이 건설되고 조선과 수조가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측과 논의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미 논의가 거의 됐는데 행정상의 절차로 지금 협약이 안 돼서 착공조차 지금 시작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저는 인하대학교 조선과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과에서 전국에 있는 조선과들이 모두 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선과, 부산대 조선과 이러한 곳들에서 다 수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수조가 없는 조선과는 저는 조선과로서의 그런 특수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 이 공간을 다시 5호관에도 60주년 기념관으로 옮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디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내겠다 이런 의미의 공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솔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렇다면 5호관에 계속 두실 생각이신 건가요? 60주년에 굳이 옮기시지 않을 예정이신가요?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건 학교 측과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조를 다시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기에도 그럼 실험 과목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조선과에서 근데 60주년 기념관에 짓는 게 더 빠르다. 그러면 저는 60주년 기념관에 짓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 5호관에 그대로 지금 착공하진 못했지만 준비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착공을 들어가면 60주년 기념관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빠르다. 그럼 5호관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지점은 어느 쪽이 더 먼저 가능한가를 학교 측과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양심적인 음식점 캠페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도 권고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지점은 저희가 식당 측에 강제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영업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고만 가능한 지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8번 줄서기나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후문가 식당 옴부즈맨 같은 제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식당은 서비스가 안 좋고 재탕을 하는구나 이러한 지점에서 그 수익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면에서 견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좀 이용을 해서 후문가 식당이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 돈 내고 먹어도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의 그런 걸 진행할 생각이고 어떠한 지점을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는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생각한 건 좋은 식당 스티커를 배부한다든지 혹은 잔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를 후문가 식당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이렇게 넣는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2 기숙사 전체 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사 배식 관련 설문조사와 통금 제도, 시설 개선, 인터넷 개선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설문조사도 있는데 다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십시오. 네, 일단 다시 실시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실시하는 이유는 기존에 인하광장에서도 한번 이슈가 됐었듯이 설문지의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학우들이 정말 자유식을 원하는지 의무식을 원하는지도 이제
판단할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그 관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뭐 기숙사에 뭐 직접 기숙사 자치위원회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관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실시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혜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의무식과 식권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계획해서 만들어졌던 설문조사였습니다. 만약 편파적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그 결과가 뒤집힌다면 총학 측에서 이 제도를 바꾸실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만약 기숙사 생도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면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 그런 점을 좀 도울 수 있는 지점으로 그걸 권리를 침해한다기보다 그러한 것을 좀 더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설문조사해서 기숙사 자치위원회에게 권고하고 그리고 그 권고가 통하지 않을 경우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학생들의 기숙사 생도들의 진정한 여론을 좀 더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숙사 관련 공약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금제도는 제33대 총학생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벌점을 부과하되 새벽 1시까지 기숙사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변경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에 저희가 학우들이 정말 의무식을 원하는지 자율식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제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듯이 학우들이 통금에 대해서 통금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12시까지 통금 그리고 지금처럼 1시까지 이런 제도가 만족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늘리는 걸 더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로 물어보고 그 방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선에서 아까 앞에 정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숙사 자치위원회와 논의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나 구단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취준생을 응원합니다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합니다. 영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은 이미 학과 단위에서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총학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와 이중 지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수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미 일부 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하대 전체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논의를 할 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지점에서는 저희보다 학교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그리고 영어 시험에 대한 지원을 학교에 이야기하는 것은 졸업 여건에도 영어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라는 것이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학교도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나가는 돈이 학생들 입장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점을 학교가 좀 더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횟수나 금액 그리고 기타 많은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학교와 논의해서 대신에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솔 기자 질문해 주세요.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수혜 대상에 대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해 주세요. 지금 수혜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토익 점수가 뭐 950 이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장벽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좀 더 보완해내고 그리고 수혜가 정말 인하대생 전부가
받으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인하대생 전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학교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우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필요한 자격증, 영어 점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4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1년 미만의 졸업생들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학생 측이 취업 진로팀에 직접 등록을 해서 자기의 과 그리고 영어 점수, 뭐 자격증이 있고 없고 여부 이런 것들을 취업 진로팀에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취업 진로팀에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전산화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리고 취업에 대해 그렇게 요구가 없는 학생이라면 등록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취업이 절실하고 필요한 학생이라면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좀 더 필요 없는데 괜히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지점도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최유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앞선 질문에서도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 실행은 학교 측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도 이 공약은 총학생의 후보자 공약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취업 지원팀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공약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학교에게 약속을 받아내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보다 학교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학교와 학생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나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길을 좀 학교와 논의를 통해서 약속으로 받아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영 취업 정보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진로팀은 현재 현실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기에 학우들이 직접 문의하면 도움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차기 총학생회가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직종, 원하는 기업, 그리고 자기의 점수, 자격증 여부 등을 취업진로팀의 전산화로 등록을 하면 취업진로팀에서 해당 기업에서 뭐 공고가 나거나 해당 기업의 취업 설명회가 있을 경우 그 해당 학생에게 문자라든지 아니면 인하대학교 어플과 연동해서 연동 알림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혹은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취업 멘토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업 멘토링은 현재 대다수의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진로 지원팀에서도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별 취업 특강은 각 과의 특성에 따라 진행돼 총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학에서 하는 취업 멘토링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멘토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예, 취업 특강과 저희 멘토링이 조금 다른 지점은 취업 특강이란 경우 이렇게 대형 강의실에 앉으면 인사관리팀에서 한 분이 나와서 우리는 이러한 인재상을 바란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듣고 받아 적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멘토링이란 그렇게 높거나 혹은 뭐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영어를 충실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최근에 취업한 사람이거나 혹은 정말 우리 학교에서 성공한 동문 유명인사 하지만 이 성공했다는 게 기업적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쪽으로 나가지 않고 좀 다른 직종을 선택해서 분명 성공한 사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서 좀 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멘토링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취업 특강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인하구단은 인하대 구성원을 위한 학교 발전과 인하대 위상 강화를 위해 띱니다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국가장학금 100% 수혜를 위한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장학금 100% 수혜란 2차 장학금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네, 후보 측 답해주세요. 저희 죄송한데 2차 장학금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장학금 유형 2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실 2015년도 국가장학금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2012, 13, 14년도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최소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는 유형2를 받지 못하게 되고 등록금 동결 기본 이제 등록금 동결이나 아니면은 인하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 국가장학금 유형2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그 100% 수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제 공약에 넣은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혜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등록금 관련해서 어떠한 사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셔틀버스 비용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내년에 수혜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등록금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 삶에 굉장히 큰 학생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정에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인 입장으로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셔틀비가 오르는데 학교에서도 재정을 좀 더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세로 봤을 때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전혀 받지 못하면 물론 학교 층에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유형 2를 만약 완전히 삭제가 아니라 좀 감소되는 방향이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막는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막는 것은 학생회가 얼마만큼 그 지점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방향으로 서명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장실 앞에서 1인 시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좀 기다려서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학교와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성원이 동의하진 않는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론 수렴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문제라는 게 정말 우리 학생들 삶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다니던 과가 다른 과랑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폐지되고 축소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분명히 큰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구조조정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정확히 어떠한 방향인지 그러한 골자에 대해 근데 학교 측에서도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 내려고 지금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한 공개를 저희가 받아내서 이 공개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이 어렵습니다. 독립채산제라든지 아니면 학과 통폐합 이런 것들 정확히 어떤 말인지 알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고
여론을 모으는 것이 학생의 근본적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학생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여론조사도 앞에서 말한 소통 부분에서 황금마차를 진행하듯이 그러한 지점에서는 소통으로 통해서 학생분들과 함께 노력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최유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여론 수렴 결과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후보자 측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찬성 입장이십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정말 피해를 볼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학교 측에서 그럼 어떠한 피해를 보고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빠져야 민주적인 토의가 가능하다는 이런 엉뚱한 말로 우리 학생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밀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이런 지점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찬성을 한다면 그 목소리에 대해 고려하고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의 골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대 통폐합에 대해 공개한다는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처는 항공대 통폐합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진행할 계획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학교를 상대로 항공대 통폐합에 대한 정보 공개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일단 앞에서 좀 많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학교 말을 그대로 과연 받아들여도 되나 그런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학교랑 협상을 할 때 분명히 1월 달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 그러다가 대회비라서 못 준다. 나중에는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받은 게 2장짜리 문서가 단대 통폐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 말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을 과연 믿어도 될까라고 고민이 되는 게, 저번에 제가 직접 협상에 들어가서 부총장님과 이야기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부총장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였고, 근데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계획이 없으면은 만약 이거는 이제 계획이 있으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런 공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 학교 측에서 정말 항공대 통폐합에 대해 계획이 없다면 저는 계획이 없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물밑 작업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에게 강제력을 투입하면 저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대와의 통폐합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피해가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점을 학교 측에서 분명히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밝히지 않는지, 그런 점에서 의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주체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건 대체 무슨 의도인지 저는 학교 측에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도 캠퍼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약집에서 2015년 6월엔 총장과 인천시가 약속한 송도 캠퍼스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들은 결과 2015년 6월에 있을 논의는 송도 캠퍼스의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회의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송도 캠퍼스 개교는 확정되었으며 개교를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도 캠퍼스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공약집에 제시한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서면으로 돼 있는 협약서를 확인을 한 것이고요. 협약서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매립 공사 완료 후 매립 완료 즉시 소유 보존 등기 신청하여 입증 자료를 인하대학교에 교부. 그러니까 2011년 30일까지 저희들에게 확실히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었는데 2015년 6월 30일까지 인하대 매립 공사 완료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만약에 내년 6월 30일이죠. 6월 30일에 매립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매립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시 동일한 조건으로 6809 등 대토 부지 3개월 내 제공이라는 이제 이 문서가 인하광장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게 2012년도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거라서 예, 송도 관련된 글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최유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재를 가서 학교 측에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의심을 한다기보다 인천시 재정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도 인천 시민으로서 이런 점에 좀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과연 송도 부지를 매립할 수 있을까? 인천시가 재정이 안 좋은데 이러한 지점에서 학교 측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15년 6월 30일까지 만약 매립이 못한다고 인천시 재정이 악화돼서 혹은 또 다른 문제로 매립이 못하면 송도 캠퍼스 개교를 늦추지 않기 위해 다른 부지를 제공을 받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상태고 협약서로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회 차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6월 30일까지 6월 30일 날 매립이 불가능한 게 확인이 됐는데 학교 측에서 그냥 넘어갈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간조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인지 또한 공약집에 앞서 나온 신축 60주년 기념관 공간소위원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공간조정위원회는 내년에 아마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 중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공간 문제 언급할 때마다 나왔던 그 공간 소위원회 아직 공식 명칭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60주년 기념관 공간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명칭은 안 정해져 있는데 보통 내년 공간 전반적인 재배치와 60주년 기념관 공간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소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종합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 질문 시간에는 각 후보자들에게 기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질문 및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청중 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질문 시 직책을 맡으신 학우분의 경우 직책과 성함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발언 시간은 2분, 후보자들의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패널석에 앉아 계신 기자분들을 포함한 청중분들 중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쪽. 네, 저는 인하대학 신문사 부국장 이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문과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1, 2, 3학번 학우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많아도 이 복수 전공을 교양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 2, 3학번들은 현재 2, 3학년들로
이에 대해서 교양으로 돌리는 일이 있다면 이게 졸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양으로 복수 전공을 취소하고 교양으로 다시 돌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의 가안인 것이고 아마 근데 그러한 방안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 측에서 만약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복수 전공 이미 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내겠다라는 입장일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취소를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복수 전공을 이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네, 앞에 계신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여학우들의 복지 문제를 공약으로 가져오셨습니다만 캠퍼스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학우들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특히 남학우 휴게실 같은 경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복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저는 일단 저도 남학생인 입장에서 모든 호간의 남학생 휴게실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과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한 부분의 공간을 따내는 것은 60주년 기념관이 지어지고 나서 아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조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대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호관에서 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2호관 남학생 휴게실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 정말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겨울이라 히터가 나오지만 추운데 이불도 하나도 없고 또 침대라고 부르기 힘든 소파에 그냥 누워서 가방을 베고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호감별 공약에 보시면 저희도 4층, 6층의 남학생 휴게실을 리모델링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2호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대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호관에 있는 남학생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저 끝쪽에 계신 학우분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김하영이고 교직편집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과별 취업 멘토링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최근에 취업한 학생과 기업 외에 다른 특이한 길로 나간 선배들의 멘토링을 통해 다른 길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미 지금 취업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활과 진로 탐색이라는 패스페일 과목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게 차별화된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기업 외에 특이한 길로 나간 선배의 말을 듣는 경우에 이것이 더 학과별 취업 멘토링에 적합한 부분이 아닌가, 이게 과연 총학생회에서 하기 적합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차별점은 저희는 한번 수업을 듣고 끝내거나 아니면 1대 3, 40의 이런 다수대 1의 그런 수업 형태가 아니라 1대 10 정도 내외의 소수로 진행되는 말 그대로 멘토링을 저희는 지향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과별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학과의 요구가 어떤 건지 학과별로 취합을 해서 그걸 총학생회가 주체가 돼서 그리고 주체가 돼서 취업 진로팀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가 어떤 취업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지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확답 드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과 학생회 그리고 각 단과대 학생회와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백종현입니다. 현재 있는 구조조정 반대 서명운동 같은 거에서 현 총학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하 구단이 당선이 된다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시는 입장을 보이시면 학교 측이 어떠한 대응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 동등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지 않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지점에서 반대를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골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원 감축이라기보다 인원 감축이 아닙니다. 총장님께서도 직접 밝힌 바가 있고 사업 계획안에서도 이미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아닌 재정 감축입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 감축이 과연 인하대의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급박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지고 싶은 게 인하대학교 적립금이 올해 작년에 1,591억에서 올해 1,620억으로 28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가 작년에 교육부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들은 적립금의 적자를 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96억 원을 덜 사용해서 보고서에 낸 거에 비해 56억을 더 적립해서 사립대 중에 손에 꼽히게 적립금이 증가한 이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1,600억이라는 적립금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돈으로 낸 등록금을 우리 학생들 교육 개선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디에 투자할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재정 감축의 목표라면 학생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해 정말 재정 감축이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 감축이 필요하다 공개하고 같이 고민할 측면이지, 독단적으로 학생 측은 빠져라, 협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의 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들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학우분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실 학우분 안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 신문사 정기자 강지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성폭력 연대 관련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인천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연계를 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나 경찰관 분들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상담이나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 과연 구청과 함께 연계하여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 면에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도 이런 성폭력 1위 그리고 성범죄자 거주도시 1위라는 오명을 씻고 싶을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구청 측에서 그냥 남구 주민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팀 꾸려서 운영하면 되는 문제라 예산적으로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부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성범죄 문제는 우리 인하대생들끼리만 고민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고민해서는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구나 인천시와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남구에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전한 후문가, 걸어도 무섭지 않은 그런 후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까 문과대 다중전공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 졸업 필수 요건이 다중전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1214학번은 입학할 때 애초에 입학 조건이 다중전공 필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여건이 그러한 이야기가 학생 측에게 얼마나 홍보됐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해당 학부 학생이 아니어서 저희가 들은 해당 학부 학생들의 말로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고 있었더라도 이거 내가 듣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저는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성적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인하대학교 불어불문과였을 경우 불어불문과를 들어오는 대신 다중전공을 취해야 한다라는 여건을 학생 측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학우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학우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제35대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선거권은 모든 학우분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이 남긴 권리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되새길 때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